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궁금해하지만 아무도 정확히 알려주지 않는 주제들을 선정해서 얕게 한번 파보겠습니다.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줄여서 지대너비앗 35회 영화 스포 특집 지금 시작합니다. 영화 스포 특집 지금 시작합니다. 35회 영화 스포 특집 죄송합니다. 그 부분만 다시 하죠. 35회 영화 스포 특집 지금 시작합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야, 장난 아니야. 처음 걸로 써주세요. 웃겨서. 네. 다시. 네. 35회 영화 스포 특집 지금 시작합니다. 근데 지금 욕을 엄청 얻어먹었어요. 지금 시작합니다를 한 5번 하셨죠? 뭐야 지금 이거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잘 지내셨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오늘이 빨리빨리 하세요. 영화가 정신없어가지고 길어서. 영화 특집, 영화 스포 특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왔습니다. 그렇죠. 인터스텔라. 일단 진행하기 전에 네. 한 주간 뭐 있었는지 얘기하는 시간이에요.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너무 잘 지냈어요. 좀 편안하게 쉬면서도 보냈고 인터스텔라도 봤고. 봐야지 오늘 할 건데. 근데 아이맥스에서 못 봤거든요. 아 그래요? 늦게 예매를 해갖고 네네. 작은 관에 그것도 왼쪽 끝에서 봤어요. 아. 그러니까 그냥 화면이 작은 게 문제가 아니라 왼쪽은 밝은데 오른쪽이 어두운 거예요. 너무 머니까. 시골에서 봤냐? 요즘에 서울에 그런 거 있다고. 있어. 그러니까. 어디서 본 거야? 그래가지고 영등포에서 봤는데 그랬어. 아 그래요? 타임스퀘어에서. 그래? 그래서 좀 다시 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진짜 어젯밤에도 확인을 해보니까 요즘도 새벽인데도 불구하고 아이맥스 가운데는 꽉 찼어요. 인터스텔라가. 아 그래요? 네. 대박이더라고요. 한국만 좀 유독 심하다고 그러는데. 네. 근데 어떤 분이 그걸 입시와 연결시켜서 말씀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한국의 입시 교육 때문이다. 정말인가 잘 모르겠는데. 김도희는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네, 저도 잘 보냈습니다. 뭐 하셨나요? 일이 끝나고 조금 쉴 시간이 있어가지고 예. 시골에 내려갔다 왔습니다. 아 시골에? 예. 그래요. 그래서 무 뽑고 소 키우고. 네. 염을 먹이고. 네, 며칠 동안 계속 무 썰고 호박 썰고 온갖 거를 다 썰다 왔습니다. 아 진짜요? 지금 시골에서는 겨울이어서 먹거리 이렇게 저장 음식 하시는 때여가지고 밭에서 어느 시골에 살길래? 깡촌 시골. 아 그래요? 네. 깡촌? 네. 깡 소리만 들으면 왠지. 저는 많은 걸 질렀어요. 대표적으로 뭘 질렀냐면은 헤드폰을 하나 샀어. 오. 제 이어폰 그때 보시지 않았습니까? 너덜너덜한 거? 네. 아, 네. 너무 오래 써가지고 그 이어폰 줄이 다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걸 계속 고집하고 있다가 소리는 나왔죠? 소리 나왔지. 네, 핑계 대는 거야 지금. 그래? 자기 합리화 시키는 거지. 진짜 너덜너덜했어. 근데 어쨌든 그래가지고 좋은 거 알거든. 좋은 걸 사야겠다. 이왕 사는 거 그래가지고 좋은 걸 샀는데 이름이 뭔가요? 검색해봐야지. 헤드폰? 얘기하면 안 될 것 같고 좀 비싼 거 샀어. 근데 너무 무거운 거예요. 헤드폰이요? 너무 무거워가지고 목에 무리가 올 정도야. 스피커 그냥 그래요? 귀에 달아놓은 거 아니야? 맞아. 그래서 망했어요. 실패했다. 비싼 건 무거운가요? 전 헤드폰을 한 번도 사본 적이 없어가지고. 근데 저도 맡기거든요. 맡기긴 한데 이어폰으로 들으면 소리가 이것저것 막 겹쳐나잖아. 그러니까 이어폰만 낀 사람은 몰라요. 그러니까 소리가 따라 떨어져서 날 수 있다는 걸 모르는데 헤드폰을 끼면 보컬 따로 그다음에 이제 뭐 드럼 따로 기타 따로 그게 들려. 전문 용어로 해상력이 좋다고 하죠. 해상력인가? 네, 해상력이라고 할 거예요. 그거 따로 들리는 거. 공감광인가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공감감도 다른 거. 아 그래? 네. 어쨌든 그래서 좋은데 무겁다. 네. 이어폰 쓰세요 그냥. 저한테 주십시오. 뭐라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광고가 있습니다. 저희가 카페랑 페이스북 갖고 있으니까 많이 찾아와서 좋은 글 많이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페이스북 관리 안 한다는 소문이 있던데요. 페이스북 관리를 안 해. 그래가지고 전 페이스북이 없습니다. 저도요. 그래요? 네. 이 사람들. 그래서 내가 페이스북을 아예 만들었어. 채사장으로 아예 만들어가지고 제가 관리하겠습니다. 관리해서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카페가 이미 회원분이 1000명이 넘었어요, 그죠? 아. 그래서 그 1000번째 올려주셨던 분이 계셨던데 그분
감사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이름이라도 말해주세요. 그분. 확인 못했어. 아이고, 확인해야 되는데. 네, 또 다른 거 뭐 광고 좋은 거 있었습니까? 좀 지나가지고 18일날 지금 저희가 이거 찍고 있는 그러니까 녹음하고 있는 날짜가 28일인데 18일날이 생일인 따님의 생일이었던 좋은세포님께서 광고글을 올려주셨었어요. 귀여운 딸 사진과 함께 따님 사진과 함께 올려주셨는데 저희가 이거 못한 것 같아가지고 예, 저희가 녹음을 몰아서 해가지고 네. 일자를 못 맞췄던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축하드립니다. 늦었지만 축하드립니다. 너무나 축하드립니다. 네. 또 토끼토끼토님께서 너무 시력이 나빠가지고 힘들어하셨었는데 어렸을 때부터 네. 그러다가 이제 안내 렌즈 삽입술을 하셨대요. 오. 그래서 수술 바로 다음날 시력 1점이 나오고 눈 뜨자마자 시계의 초침까지 정확히 보이는 기적을 경험하고 계시다고. 아, 그래요? 거의 실로암에서 씻은 수준인데 장난 아니구만. 진짜 잘 축하드립니다. 보여요. 아, 그래요? 네. 부럽습니다. 김도인도 라식 하셨잖아요, 그죠? 네, 라식. 전 되게 오래됐어요. 10년도 넘었어요. 그래서 이미 벌써 노안이 왔다고. 네, 다시 퇴행되더라고요. 눈이 너무 나빠가지고. 아. 네. 김도인 눈이 너무 나빠가지고. -9 정도여가지고. 장님이었어요, 거의. 이 순간에 깡 선생이 뒤늦게 왔어요. 그래가지고 뭔가 도둑처럼 도둑같이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뭔가 주섬주섬 지금 막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 늦게 온 깡 선생 한 주간 뭐 하셨습니까? 계속 쉬었습니다. 아, 푹 쉬었어요? 네. 얼굴이 좋아졌네. 그리고 다른 또 광고 있었나요? 없으세요? 네. 저도 광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번에 잠깐 올렸는데 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제목이 저희가 동일하죠. 지데노비아스로 동일하고 네. 역사, 경제, 정치, 사회, 윤리 5가지 분야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놨어요. 이거는 모든 사람한테 해당되는 그런 책은 아니고 인문학이나 교양에 입문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인문학 서적이 어렵잖아요. 입문하려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인문학 서적을 읽기 위한 그 첫 번째 단계로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재밌게 썼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쭉 책 목차만 어저께 봤는데. 그랬어요? 저도 목차만 봤어요. 이 사람들이 못 봤어요. 네. 이 책을 읽으면 빨갱이가 될 것 같아요. 아니야. 신자유주의자가 쓴 빨갱이 책. 아니야. 저 목차 보면서 어떤 책들은 목차만 봐도 뭐 느껴지는 게 있잖아요. 딱 제 스타일인 거예요. 약간 통시적으로. 정말? 맞아요. 들이 전 그게 너무 좋아해갖고. 진짜 단순하게 해서 다 연결시켜놨으니까. 막 글자 크기 막 이렇게 폰트 크기 50짜리를 해갖고 막. 아니, 아닌가요? 그 그림이 들어가 있어요. 그림. 맞아요. 페이지마다 그림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직접 그리시는 건가요, 혹시? 예, 직접 그려서 넘겨서 거기서 이제 그 디자인 해주셨어요. 대박. 그래서 어쨌든 빨갱이가 되고 싶으신 분들은 열심히 읽고. 아니라고. 근데 제목이 동일한 이유가 이걸 얘기해야 되나? 제목이 네, 동일한 이유가 헷갈리실 것 같아요. 원래 2011년에 이걸 잠깐 썼었어요. 그래서 지데노비아스라는 책 이름으로 했다가 책을 못 내고 있었는데 묻혀고서 잊고 있었는데 우리가 지데노비아 방송을 시작하면서 이거 빼야 되겠다. 이거 빼야겠어. 뺄게요. 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봤을 때는 옛날에 책 써놓고 부끄러워가지고 못 내고 있다가 맞아요. 이제 자신감을 얻고 그런 건 아니고 이게 지데노비아 방송이랑 비슷한 시기에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되게 순위가 낮을 때 사실은 팟캐스트에 도움이 돼야 되겠다라고 썼는데 내가 도움을 받게 됐어. 잘 됐습니다. 그 방송 녹취본이 아니어서 헷갈리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내용이 아예 달라서 여러분한테 누가 될까봐 지금 걱정되고 있어요. 근데 우리 방송에서 다뤘던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렇지. 왜냐면 내가 책을 써놨기 때문에 그거 중심으로 방송을 만들어가지고. 그저 우리는 이용당했을 뿐. 아니야! 아니라고! 알잖아. 맛있는 거 사줄게. 알겠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구입해서 사시면 지금 사은품 드리니까. 근데 개론서로는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거 몇 번 최 사장님 얘기하셔서 얘기한 적 있었는데 처음에 최 사장님이랑 얘기할 때 싸운 적이 되게 많았었어요. 맞아요. 왜냐면 너무 후려쳐서 말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최 사장님이 어떤 그 자기만의 틀을 이렇게 정립했는데 모든 인문학을 이렇게 엮을 수 있는 다 돈 아니에요? 돈? 경제? 경제 중심으로 사실 하게 됐어요. 네네. 그러니까 하나로 맞아. 원칙이 하나니까 굉장히 명쾌한 거예요. 모든 거를 다 이제 설명할 수가 있어요. 뭐 예술 분야 이런 데까지. 근데 진짜 후려쳤어요. 네, 저는 뭐랄까 대학원 다니면서 배운 거랑 내용이 너무 뭐라고 할까 그냥 후려쳐서 간단 명료한 대신 이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거는 빠져있기 때문에 처음에 그런 거 갖고 막 되게 약간 말하다가 화내거나 이런 적이 있었는데 화를 내는 거야. 네.
그랬었어요. 아, 네. 상처난 게 혹시 그때 맞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지나서 생각해보면은 입문하시기에는 굉장히 명쾌한 틀을 하나 갖게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관심 분야 있으시면 더 이제 알아보셔가지고 구체적인 내용을 이제 채워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제 맥락 잡기가 힘드니까. 그죠. 큰 맥락 잡기에 사실 도움이 되실 것 같아가지고. 네. 그리고 저희가 오프 모임이 있죠. 오늘 광고가 좀 많아졌는데 12월 13일 1시 반에 2시간 반 진행합니다. 그래서 4시에 끝나게 될 거고 일단 오프 모임 장소는 합정역에 있는 잭빈 인불이라는 카페에서 진행을 하는 거고 뒤풀이 공간을 아직 찾지 못했는데 혹시 합정역 근처에 좋은 뒤풀이 공간 한 5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뒤풀이 공간이 있는 걸 아시는 분들은 저희한테 좀 알려주시면 저희가 좀 참고도 하고 하겠습니다. 오프 때 많이 와주세요. 오프 때 사인회도 있는 건가요? 팬 사인회? 책에. 팬 사인회. 이거 분리시킵니다. 오프 모임. 그죠? 책은 저 혼자 팔겠습니다. 출판사에서 되게 싫어하겠다. 이렇게 안 되는데. 에디터님 싫어하시는데. 알겠습니다. 우리 영화 특집이죠? 네. 영화 스포 특집. 지난 시간에 비카인드 리와인드. 그 다음에 라이프 오브 파이. 이제. 뭐야. 해외 청취자분들이 많아가지고 발음 정확히 해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원래 두 가지가 뭐가 준비되어 있었냐면은 첫 번째는 이제 뭐였죠? 프로메테우스가 준비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인터스텔라가 준비되어 있었는데 독실이가 자기 이거 한 4시간 해야 된다. 그래서 프로메테우스는 다음으로 그냥 빠졌어요. 네. 그래서 벌써 시간이 많이 갔어요. 일단 인터스텔라부터 네. 조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터스텔라라고 하지만 좀 걱정을 많이 했어요. 지금 카페에도 하나 제가 간단하게 정리해서 올려놓은 게 있는데 이미 너무 많은 기사들, 너무 전문적인 정말 전문적으로 잘 해주셨었던 팟캐스트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내가 이걸 한다고 우리가 이걸 한다고 해서 무슨 의미가 있나 또 비판만 들어가는 거 아닌가 걱정을 좀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우리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또 이제 좀 얘기하는 게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준비를 좀 해봤고요. 사실상 그 영화 소개라고 상대성 이론 해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상대성 이론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영화에 대한 내용은 별로 아닌 것 같고요. 상대성 이론을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이해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상대성 이론에 대한 준비를 하고 시간이 남은 뒷부분에 제가 영화를 보는데 좀 메모를 했어요. 다른 분들한테 되게 좀 죄송했는데 핸드폰 켜고 계속 진짜로? 중간중간에 이런 구석이었으니까 뭐 민폐남 메모한 것들을 가지고 이런 부분 이런 거였다라고 간단하게 후려쳐 줄 수 있는 그런 게 있을 수 있을까 준비를 했습니다. 기대됩니다. 네. 그래서 또 많은 분들이 이제 또 되게 건전한 비판과 제가 볼 때 좀 근거 없는 비판을 포함해서 이런저런 비판들을 많이 하셔가지고 간단하게 이 얘기는 좀 하고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제 얘기니까. 제 꿈이 뭐냐? 원래 어렸을 때는 과학도였거든요. 과학자가 되는 게 꿈이었는데 언젠가 과학자의 꿈보다는 지금은 밀려서 새로운 꿈이 생긴 게 뭐냐면 교양으로서의 과학을 일반 대중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과학을 참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과학에 독실한 사람으로서 세상을 바라볼 때 어떤 시각이 있잖아요. 그 아름다움을 같이 공유하고 싶어서. 근데 사람마다 롤이 있잖아요. 누군가는 순수 과학을 연구하고 그런 걸 우리 자연과학자라고 하고요. 그걸 유용한 형태로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있고요. 이런 사람들 공학자가 되겠죠. 근데 저는 그 지식을, 그 아름다움을 일반인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거든요. 굳이 말하자면 과학 지식의 유통업자. 생산, 가공, 유통, 소비 이렇게 된다면 저는 이게 과는 이제 공대였기 때문에 가공 쪽이었지만 지금 하고 싶은 건 유통이에요. 사실 이 방송을 통해서 듣는 분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 되게 감사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좀 얕을 수 있겠지만 사실 생산자가 직접 강의하는 것들이 훨씬 더 좋을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좀 얕을 수 있겠지만 너무 악플 많이 달면 많이 아프기 때문에 악플 달아주세요. 결론은 제가 달겠습니다. 악플은. 네,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일단 통시적인 관점에서 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특수 상대성 이론을 보고 이제 일반 상대성 이론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일단 1차적으로 내릴 결론은 뭐냐면 중력이 강한 곳에서 시간이 느려진다라고 하는 것들이 인터스텔라에 나왔어요. 맞아요. 영화 줄거리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지구가 망할 뻔했는데 우주로 나가서 새로운 살 곳을 모색하다가 성공하는 재난 영화. 재난 영화. 영화 소개 끝. 여기서 스포 특집이니까 결론이 뭐죠?
찾았다. 아빠가 찾았다. 아빠가 찾았다. 아빠가 모든 것이 책을 아빠의 밀었어. 사랑이었다. 야, 줄거리에 너무 성의 없는 거 아니냐? 예. 일단 이거 네. 보셨을 테니까. 예. 네. 아, 아니 안 보신 분들도 이렇게 알고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너무 근데 우리가 지금 개봉하고 있는 영화니까 그러니까. 내용을 디테일하게 얘기하는 건 좀 그런 것 같고. 그러고 보니까 변명 장난인데. 아버지의 사랑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그거는 커다란 스포가 되긴 하네요. 아니네. 어차피 스포 특집인데 다 얘기해. 없어. 네. 아빠가 블랙홀 안에 빠져가지고 막 그런 음. 거잖아, 그지? 아빠가 책 우리- 떨어뜨렸어요. 그 책이 아빠야. 이거 삐처리. 그거 완전한 스포. 네. 예. 계속 할까요? 네네. 그러면 그 중요한 내용 중에 사람들이 많이 이제 관심을 가진 게 뭐가 있었었냐면 웜홀이라는 게 과연 존재할 수 있느냐라는 게 있었던 것 같고 그렇죠. 웜홀이 어. 도대체 뭐냐 또 있었던 것 같고 블랙홀이 저렇게 생겼냐 너무 신기하다. 맞아요. 있었고요. 그게 네. 그 시각화되는 것들이 네. 저도 그거 보면서 참 놀랍다고 생각했는데 또 중력이 강한 곳에서는 시간이 빨리 간다는 게 되게 많은 사람들이 감탄하는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영화를 보다가도 거꾸로 얘기했어. 중력이 강한 곳에서는 시간이 느리게 간다. 뭐라고 했어요? 빠르게 간다. 네, 느리게 간다. 응. 그래서 이렇게 뭔가 한 다음에 다시 올라왔을 때 얼마나 지난지 20몇 년이 지났다라고 얘기하는 순간에 극장 안에서 하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도대체 맞아. 넌 무슨 시골에서 봤길래 그런 야 그거 안 보였다 그러고 그냥 그걸 좀 설명을 좀 해드리기 위해서 네. 아인슈타인이 실제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상대성 이론이 도대체 뭔지 오. 한번 간단하게 한번 후려쳐 보려고. 너무 궁금했어. 상대성 이론이 뭔가. 특수 상대성 이론의 배경부터 할게요. 배경을 먼저 하고 왜 그런 이론이 나왔는지를 봐야 되니까. 일단 상대성 이론은 아인슈타인이 만든 거고. 네, 그거는 이따가 설명하겠습니다. 아, 예. 네. 과학 실험을 할 때 어느 정도 예상되는 정밀도라는 게 있어요. 이 네. 실험은 어느 정도까지는 알 수 있다. 제가 일주일 동안 다이어트를 했어요. 분명히 살이 빠졌을 것 같아. 그래서 최소 1kg은 빠졌을 거야. 그런데 0.1g 단위를 잴 수 있는 정밀 저울에 올라갔는데 똑같더라는 거예요. 그 사실 예상하기로는 1kg 이상은 빠졌어야 됐거든. 근데 그 0.1g을 구분할 수 있는 저울에 올라갔는데도 살이 안 빠졌어. 똑같아. 그럼 이 둘 중에 하나죠. 살이 안 빠졌거나 중력이 달라졌거나. 그렇죠. 그렇지. 그렇군요. 중력이 달라질 수도 있죠. 이건 뭘 말하는 거냐면 정밀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어느 정도 이상의 정밀도가 되는 저울로 재면 정말 1kg가 빠졌다면 분명히 티가 났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럼 이 또 볼게요. 예를 들면 비행기가 바람이 없을 때와 혹은 앞에서 혹은 뒤에서 불 때 왕복 운동을 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때 걸리는 시간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바람이 없을 때랑 네. 앞에서 바람이 불 때 어딘가에 갔다 와. 네. 네네. 시간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통일하지. 왜요? 왜요? 다르지 않아요? 다르죠. 왜 달라? 저항이 생기니까. 아니지. 그 대신에 아니에요? 다시 돌아올 때는 뒤에서 발을 밀어줄 테니까. 이럴 수가. 다릅니다. 계산해보면 달라요. 왜 달라?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말해서 비행기의 속도랑 똑같은 바람이라고 생각해봐요. 그럼 아예 예. 진행을 못해요. 근데 돌아올 땐 밀어주지. 2배로. 그러니까 그건 계산해보면 다릅니다. 그렇게 생각하기 쉽거든요. 비행기가 10m/s로 예를 들면 움직인다고 하고 차가 바람이 1m/s로 움직인다고 하면 갈 때는 11, 올 때는 9 이런 식으로 계산하잖아요. 네네. 시간을 더하면 달라져요. 더 느려져요. 그래요. 네네. 근데 극단적으로 생각해보면 쉽거든요. 네. 맞바람이 비행기 속도랑 똑같다. 그러면 아예 진행을 못하니까 시간이 무한대가 걸려버리잖아요. 여기서부터 막힐 줄 몰랐어. 아니, 너무 복잡하게 생각해서 그런 것 같아요. 아니야, 우리 문과들은 그렇게 생각해. 야, 바람이 뒤에서 물어주니까. 존나 빨리 떨어진 갈 거 거 아니야? 아니야? 처음엔 빨리 갔다가 올 때는 느려지니까 똑같아진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배를 생각해, 배. 돛담배 생각해봐. 배도 마찬가지예요. 비율로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실질적으로는 느려집니다. 그렇군요. 더 빨라질 수는 느려집니다. 네. 느려지는데. 그럼 이제 이거 생각할게요. 에테르라고 하는 가상의 매질이 있다고 가정할게요. 그 에테르는 뭐냐면 빛이 전자기파의 형태로 움직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소리는 공기의 진동이잖아요. 네. 빛은 에테르의 진동이라고 생각했어요. 옛날에. 옛날에라고는 하지만 아인슈타인도 심지어 상대성 이론을 발표한 다음에도 에테르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했어요. 한때. 그러니까 에테르를 전혀 모르실 테니까 우주가 지금처럼 텅텅 비었다고 생각을 안 하고 분명히 어떤 매질로 가득 찼을 거다라고 생각했어. 왜냐면은 빛이 오니까. 그지 빛이 어떤 입자가 야구공 같은 입자가 아니라 물결 같은 파장이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그 파동이죠. 그러니까 파동이 여기까지 도달하려면
물 같은 매질이 있어야 되겠다. 그치. 물결은 물이 진동하는 거고 소리는 공기가 진동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지. 그럼 빛은 도대체 어떻게 정말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 빛이 어떻게 거의 뚫고 오냐는 거야. 그러니까 무언가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걸 에테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에테르란 매질이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우주 전체에 에테르가 가득 차 있어요. 근데 지구가 굉장히 빨리 자전도 하고 공전도 상당히 굉장히 빨리 하거든요. 그렇지요. 그럼 이제 아까 비행기 문제랑 똑같은 거예요. 아. 지구가 공전을 하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돌아요. 굉장히. 그러면 이 정도 속도로 돈다면 에테르가 있다면 빛이 에테르가 움직이는 에테르 옆을 막 지구가 지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네. 바람 부는데 지나가듯이 거기를 지나가는 그 방향으로 빛이 왕복할 때 걸리는 시간과 에테르의 수직으로 왕복할 때 걸리는 시간이 달라야 돼요. 그렇지요. 자, 이거 이해가 가십니까? 비행기가 바람 부는 방향으로 날아갈 때와 바람의 90도로 날아갈 때의 속도가 달라지듯이 시간이 달라지듯이 속도가 달라지듯이 그러니까 물 속에 수족관 속에 그러니까 옛날 사람 그 근대 사람들 근대 시기의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우주가 물로 가득 차 있는 거야. 에테르라는. 그렇지. 그 안에서 지구가 빠른 속도로 막 돌고 있으면 네. 우리가 한번 그 비행기를 날려보는 거죠. 적도에서 비행기를 날려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북극에서 비행기를 날려보기도 하는 거야. 네. 그럼 그 비행기의 속도가 다를 거다라는 거야. 네. 그렇죠. 맞지? 그지? 그렇죠. 에테르가 가득 차 있으면 에테르가 막 옆으로 흐르고 있어. 그러면 그쪽 방향으로 움직일 때 좀 더 오래 걸릴 거고 에테르가 흐르는 방향이랑 90도로 수직으로 움직일 땐 조금 시간이 덜 걸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죠? 근데 지구가 공전하는 속도가 상당히 빠르거든요. 빛의 속도의 10,000분의 1 정도예요. 빠르네. 얼마나 빠르냐면 1초에 30km를 움직입니다. 지구가. 태양 빠르구나. 주변을. 굉장히 빠르죠. 그 정도라면 빛의 속도는 30만 킬로거든요. 1초에. 그러면 그 정도는 어떠한 정밀도를 가진 실험을 하게 되면 분명히 차이가 나타나야 돼요. 그렇지. 그죠? 적도에서 빛을 쏘거나 북극에서 빛을 쏘면 그 빛의 속도의 차이가 발생해야 돼. 분명히 나타나야 됩니다. 그거를 알아낼 수 있는 정밀도의 실험이었었던 거예요. 그 실험을 마이컬슨 몰리 실험이라고 굉장히 중요한 실험입니다. 예, 요걸로 노벨상 받았죠. 네, 맞습니다. 나중에 받았어요. 자, 이제 무슨 얘기냐면 빛을 전달하는 매질이 있다면 그 매질을 움직일 때, 매질 속에서 지구가 움직일 때 그 방향으로 가면은 좀 느려질 거고 거기에 수직이면은 속도가 가장 빨라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분명히 그 차이를 검출할 수 있을 정도의 실험을 마이컬슨 몰리가 1887년에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안 나타나는 거예요. 아까랑 똑같아. 1kg 빠졌을 줄 알았는데 안 나타나. 몸무게가 그럼 뭐예요? 살이 안 빠졌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럼 마이컬슨 몰리 실험의 결론이 뭐냐? 그 당시 사람들이 굉장히 이거를 그 과학자들이 심각하게 받아들이긴 했어요. 왜 안 나타나냐? 달라야 되는데 왜 똑같이 나타나냐? 실험이 뭐 오류가 있는 게 아니냐부터 시작해서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로렌츠 피츠제럴드 수축이라고 하는 게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길이가 수축했다는 거예요. 지구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지구의 길이가 수축했다. 그래서 이건 에테르의 어떤 전기적 효과다. 여기를 통해서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거죠. 상대론에서 나오는 거, 상대성 이론에서 나오는 건데 여기서 로렌츠 변환식이 나옵니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움직이면 길이가 줄어들어. 줄어드니까 아까 더 오래 걸린다고 했죠. 네. 원래 움직이는 방향으로 가려면 빛이 오래 걸려야 되는데 오래 안 걸리더라는 거예요. 똑같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방향으로 길이가 좀 줄어들어서 그렇다라는 해석을 했어요. 근데 왜 그런지 몰랐어요. 자, 이런 고민들을 할 때 젊은 아인슈타인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혹시 빛의 속도가 일정한 게 정상이 아닐까 생각을 한 거죠. 자, 이거 되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 것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중요한 거를 유도해낼 거예요. 지금 요건 뭐냐면 사실은 이걸 듣고 계시는 문과분들 중에는 도대체 어떤 부분이 지금 중요하다는 건가 생각할 수도 있는데 지금 방송 다 껐어. 그러니까 그 결론부터 얘기하면 문과식으로 좀 얘기를 하면은 그러니까 빛의 속도가 항상 일정한 게 지금 문제야. 사실은 문제예요. 그게 가능하지가 않으니까. 근데 아인슈타인이 아예 생각을 바꿔가지고 아니 빛의 속도가 항상 일정할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거지. 미친놈인 거야, 사실. 그렇죠. 아주 특이한 생각입니다. 왜냐면, 우리는 시간이 일정하게 흘러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당연한 거죠. 절대 시간이라는 게 존재하고, 우주 어디를 가더라도 1초의 간격은 똑같고, 시간이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시간이 똑같게 되고, 거리가 똑같게 되면, 속도가 똑같아져야 되는데,
그죠? 네. 속도는 시간분의 거리가 되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움직이는 물체, 움직이는데도 불구하고 빛의 속도가 똑같게 보인다는 건 모순이 되거든요. 움직이면 빛의 속도가 달라져야 돼요. 그지. 그러니까 이제 빛의 속도가 달라지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게 좀 이해가 되네. 아, 그래서 그 에테르라는 뭐라고 합니까? 매질. 네. 매질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제 실험을 하는데 빛의 속도가 지구 여러 다른 곳에서 쐈을 때 좀 달라져야 돼. 예측에 그렇죠. 따르면. 무조건 똑같은 거야. 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그게 똑같은 거 가지고 이거 뭐 다른 가설들을 세우고 있었는데 그렇죠. 아인슈타인은 거꾸로 빛의 속도는 항상 일정한 게 아닐까? 그지. 정확해. 그렇죠. 이런 이상한 생각을 했다 이거죠. 네, 굉장히 이상한 생각이에요. 왜냐면 당연하지. 왜냐면 우리가 내가 달리고 있다가 공을 던지면 공이 더 빨리 날아갈 거 아니야. 그렇죠. 내가 그렇죠. 멈춰 있다가 공을 던지면 그 공의 속도는 내가 달리는 것만큼을 빼야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속도라는 거는 항상 달라져요. 네. 근데 빛의 속도가 항상 일정하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야. 네. 그러면 지금 그거를 조금 더 이제 보통 좋은 예로 많이 들거든요. 내가 1m/s로 뛰어가면서 1m/s로 공을 던져. 그럼 내가 볼 때는 공이 나로부터 얼마로 멀어지는 걸로 보이냐면 1m/s로 멀어지는 걸로 보이죠. 내가 달리고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정지한 사람이 볼 때는 내가 1m/s로 달리고 나보다 공이 1m/s 더 빠르니까 정지한 사람이 볼 때는 저 공은 속도가 2m/s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빛의 속도는 일정하다. 그럼 달려가는 사람이 보든 정지한 사람이 보든 빛의 속도는 무조건 초속 30만 킬로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특수상대성이론이 그렇죠. 도출되는데 굉장히 특이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아주 진짜 후려칠 대로 후려치면은 특수상대성이론은 여기서 시작해요. 빛의 속도가 일정하다.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고. 네, 아주 중요한. 누가 보든지 일정한 게 사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를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일단 통치적으로 좀 얘기를 할게요. 이런 생각을 한 게 일단 특수상대성 이론의 배경이고요. 이제 1905년 아인슈타인이 우리 나이로 27살. 아이, 젊었네. 27살. 진짜 젊구나. 대박이죠. 그때 스위스 베른의 특허 심사관이었어요. 그러니까 특허 이제 심사해 주는 거. 우리로 따지면 좀 변리사는 심사를 하는 건 아니구나. 변리사는 대신 이제 출원하기 위해서 해주는 사람이고 그 심사해 주는 사람. 변리사 연봉 짱인데. 네. 진짜야? 네, 굉장히 고소득 직종이죠. 네. 변리사 최고라고 하잖아요, 항상. 아, 그래요? 아인슈타인급이면 변리사가 아니지. 이 특허 심사관은 껌이었겠죠. 시간이 남아 도니까 당시 어떤 최신 물리학 이론들 보고 물리학 연보 보고 이렇게 하면서 심심해서 27살에 5개의 논문을 씁니다. 1년 동안에? 네, 맞습니다. 5월 달에 미치광이. 브라운 운동에 대한 논문을 쓰는데 브라운 운동 아세요, 혹시? 액체나 기체 속에 있는 게 입자가 막 움직여요. 되는 거. 어떻게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기해. 처음 들어봤는데 태어나서. 브라운 운동 뭐냐면 그냥 물 위에다가 아주 작은 꽃가루를 뿌려요. 그다음에 그 현미경을 보면 꽃가루가 막 미친 듯이 움직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운동이 도대체 뭐냐? 이 원동력이 뭐냐? 왜 움직이냐? 과거에는 꽃가루는 생명력이 있지 않냐? 그래서 움직이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고 잉크도 움직여. 잉크는 입자가 안 보이니까요. 입자가 보여야 돼요, 우리 눈에. 근데 이제 아인슈타인이 생각하기로 이거는 원자가 혹은 분자가 와서 부딪히는 거다라고 해서 계산을 했어요. 그래서 이 브라운 운동에 대한 논문을 썼는데 이거는 잘 사람들이 모르는데 이게 사실 뭐냐면요. 원자설의 증거입니다. 실제로 모든 것이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 아니, 그러면 그 전까지는 원자설을 안 믿고 있었어? 네. 결정적 증거가 없었어요. 그럼 우리가 모든 게 원자로 돼 있다라는 생각은 생각 자체는 1800년대에 시작됐는데 200년도 안 된 거네. 그렇죠. 근데 그거의 결정적인 증거는 아인슈타인이 냈어요. 아무도 몰라. 아, 그래. 재미있는 과학 비하가 있는데 비사가 그게 있는데 그 나중에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이 마하라고 하는 사람이랑 실제로 이 원자설을 되게 격렬하게 지지했었던 볼츠만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둘이 맨날 싸웠어. 학교에서. 근데 볼츠만은 원자가 맞다라고 주장했고 마하는 우리 눈에 볼 수 없으니까 그건 없다고 생각해야 된다고 주장했는데 누가 목소리가 컸냐면 마하가 컸어요. 그러니까 항상 옳은 얘기를 했던 볼츠만은 항상 주눅이 드는 거야, 마하한테.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됐냐면 자살을 하거든요.
그 우울증으로 자살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마 마하가 너무 격렬하게 자기를 비난하니까. 그러니까 일단 목소리는 크고 봐야 돼. 그런데 그 자살을 했는데 실제로 자살하기 1년 전에 네. 그때 무명의 과학자였던 아인슈타인이 사실은 원자설이 맞다라고 결정적인 증거를 내놨었다는 거죠. 자, 이것도 일단 아인슈타인의 업적이고요. 같은 5월 달에 빛의 발생과 변화에 관련된 발견에 도움이 되는 견해에 대하여라고 하는 논문의 제목으로 광전 효과. 이거로 아인슈타인이 노벨상을 받거든요. 맞아요. 이건 또 양자론. 현대 물리의 큰 두 줄기는 양자론과 상대론이잖아요. 네. 그 양자론의 시발점이 되는 논문을 발표합니다. 다 아인슈타인으로부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원자설의 증거, 양자론의 시작. 그게 다 27살 아인슈타인. 대단하네요. 5월 달에. 광전 효과가 뭐냐면은 빛이 아까 전에 그 매질이 반드시 필요한 파동이라고 생각했는데 네. 아인슈타인이 빛이 입자, 알갱이일 수도 있겠다라는 거를 이제 금속 재질에다가 빛을 쏘면서 튕겨나오는 걸 관측하면서 하게 된 거죠. 그죠? 좀 특이한 사람이야. 뭐 맞죠. 다 알아. 아는 게 모르는 게 없어. 네.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그 5월 달에 딱 똑같이 5월이에요, 지금. 오, 진짜? 근데 뭐가 있었나 봐. 드디어 특수 상대론에 대한 논문을 발표하고요. 네, 이걸로는 우리가 이거 유명하지만 이걸로 노벨상 못 받았어요. 네. 맞아요. 뭐 이런저런 얘기가 있어요. 사실은 일반 상대성 이론도 너무너무 중요한 이론인데 노벨상은 실용적인 지식에만 준다. 사실 실용적인 지식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렇다는 말도 있고 다른 말로는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노벨상 위원회에서 이해하기 힘들고 그런데 노벨상을 줘야 되는 건 확실해 이 사람은. 그래서 그냥 광전 효과로 줬다. 솔직히 아인슈타인 정도 되면 노벨상 5개 받았어야 돼요. 그래요? 진짜 아니 왜 특수 상대성 이론을 받고 원자설의 증거로 받고 양자론 만든 걸로 받고 일반 상대성 이론을 받고 이는 MC 제곱 원자폭탄 만든 거 그것도 받아야 되나? 외계인 아니었을까? 대단하네. 아무튼 네 특수 상대성 이론을 5월달에 그 5월 한 달 동안 3개를 발표하고요. 8월달에 가장 유명한 수식 뭐가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유명한 식.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 식이 있어요. 물리 법칙. E는 MC 제곱. 그렇죠. 그 E는 MC 제곱이라고 하는 질량과 에너지 등가성의 이론을 8월달에 발표합니다. 7월달에는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닐 수도 있는 분자 차원에서의 새로운 결정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고체의 결정에 대한 논문을 발표하고 추리대학에서 이걸로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27살이 이걸 했어. 뭔가 신들린 거 아닐까 그때 잠깐. 자, 그러면 특수상대성 이론의 배경 그렇게 돼요. 아인슈타인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를 지금 간단하게 얘기를 했고요. 벌써 많은 분들이 끄셨을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아니야, 되게 좋아하시더라고. 여러 번 반복해서 듣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방송이 되게 의미가 있는 게 이게 문과라서 사실 과학을 접해보지 못한 분들이 정리해서 뭐 깡 선생님이나 최장님은 뭐 문과 같지가 않아, 뭔가 다 알아. 이런 분들 외계인이야. 정리해서 후려쳐 주시는 것이 너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계속 좀 해볼게요. 네. 특수상대성이론 왜 특수냐면요. 관성좌표계라고 하는 등속 운동을 하는 경우에만 성립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떤 사람이 1m/s로 움직이는 경우 혹은 영화에서도 나오지만 빠르게 움직이는 비행선 안에서 우주선 안에서만 성립하는 겁니다. 근데 등속도로 움직일 때만 성립해요. 즉 얘가 속도가 점점 빨라지거나 점점 느려지면 안 돼요. 후려쳐서 보면 그냥 정지한 놈과 빠르게 움직이는 놈이 있다면 얘네 둘이 바라볼 때 빛의 속도가 일정하게 보일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도 중에서 모든 속도라는 거는 다 속도가 줄거나 늘거나 하거든요. 네. 근데 속도가 일정한 경우는 거의 없어. 독특한 거야. 그래서 이름이 특수상대성 이론인 거고 아주 독특하게 일정할 때만 적용되는 법칙이다. 나중에 이제 모든 속도에 다 적용시켜서 그래서 일반 상대성 이론이 된 거지.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일정하게 달려가긴 쉽지 않아요. 우리가 시속 100km/h로 시속 아워 빼도 되는구나. 시속 100km로 자동차가 쭉 달려가는 거는 일정하게 달려가는 거예요. 그치. 그런데 걔가 브레이크도 밟고 실제로는 악셀 펠도 밟았다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런 경우에 적용되지 않는 이론이에요. 이거는 일정하게 달려갈 때만 적용된 이론이에요. 그러면 속도가 변화하고 있는 그 와중에 과정 중에서 관찰하면은 빛의 속도는 일정하지 않아요? 아니 그건 아예 배제했었어. 네, 그거는 처음에는? 몰랐으니까. 그래서 그게 일반 상대성 이론이고 네. 지금은 그거보다는 좀 더 좁게 해서 특수한 상황에서 즉 일정한 속도로 움직일 때만 한번 바라보자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문과들은 특수상대성 이론 하니까 그게 더 나중에 네네, 되게 거대할 거라 스페셜하게 느껴지죠. 근데 되게 협소한 의미에서 스페셜한 상황. 시간도 먼저 그게 나왔네요. 이론이. 그렇죠. 먼저 나왔어요.
특수한 상황, 제한된 상황, 제한이라고 합시다. 제한된 상황에서의 상대성 이론이 됩니다. 딱 두 가지만 있어요. 절대적인 건 광속이에요. 광속이 절대 변하지 않아. 그리고 모든 관성 좌표계에 있는 관측자에 대해 물리법칙이 동일해야 돼요. 그러니까 물리법칙은 동일해요.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고 시간은 그러면 속력분의 거리가 되겠죠. 그리고 광속은 일정해. 자,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이 두 가지로부터 이제 이 사유로부터 이제 이런 법칙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인슈타인이 이 질문을 하면서 시작됐대요. 광속으로 날아가는 슈퍼맨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걔가 거울을 들고 있어요. 그러면 거울에 슈퍼맨의 얼굴이 보일까라는 거예요. 약간 이상하지? 이런 질문들을 하는 것 자체가 참 특이한 것 같아, 아인슈타인이. 빛의 속도로 날아가는 슈퍼맨이 있어. 그러니까 빛이랑 같이 날아가는 거야? 그죠. 똑같은 속도로 날아가요. 근데 거울을 들고 있어. 네. 그럼 그 거울에 자기 얼굴이 보일까 하는 거예요. 원래 상식적인 수준에서는 안 보여야지. 보여야죠. 왜? 나는 빛의 속도로 날아가지만 내 눈을 나온 빛은 더 빠르게 가서 반사돼서 보여야 되니까. 이거 이해가 가시나요? 아니요. 강 선생이 지금 정신이 혼미해져가지고. 비유 빨리 해주세요. 나가도 되나? 강쌤이 정리 비유해주셔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내가 1m/s로 공을 던지는데 10m/s로 달리는 KTX 안에서 공을 던져. 그러면 KTX보다 공이 느리잖아요. 네. 그럼 공이 뒤로 가나요? 아니죠. 실제로 그렇지 않잖아요. 네. 10m/s로 움직이는 KTX고 그 안에서 내가 1m/s로 슬슬 던지면 그 공은 얼마로 날아가는 거죠? 11로. 네. 바깥에서 볼 때는. 네. 그 KTX에 타고 있는 내가 볼 때는 얼마로 날아가죠? 1로 날아가는 네. 걸로 보이죠. 그렇죠. 이게 상대적인 거예요. 네. 사람에 따라 다르잖아. 네. 누가 볼 땐 11로 보이고 누가 볼 땐 1로 보이잖아요, 지금. 네네. 그렇죠? 근데 빛의 속도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빛의 속도를 후려쳐서 느리다고 가정해 봅시다. 빛의 속도를 20m/s라고 가정해 볼게요. 아니야. 빛의 속도를 20m/s라고 가정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속도에 대한 건 감이 별로 없으니까 자동차 속도 정도로 하자. 60km. 아우어. 60km. 자동차 타고 간다. 이거 참, 이거, 진짜, 칠판만 있으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이놈의 칠판. 더워. 자, 봅시다. 그래요. 그냥, 60km. 시속 60km로 달려가는 자동차가 있고요. 버스가 있고요. 빛은 시속 120km라고 해볼게요. 딱 2배 빨라. 그럼 바깥에서 볼 때, 시속 60km로 달려가는 자동차에서 랜턴을 킵니다. 앞으로 쏴요, 앞으로. 그럼 바깥에서 보면 얼마로 보일까요? 60으로 달려가는 차에서 120짜리 빛을 쐈으니까 180으로 보여야 되잖아요. 네. 근데 120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맞아, 이게 이상해. 바깥에서 보면 120으로 보여. 이상하지만 그냥 120으로 보여. 그럼 이제 바깥에 있는 사람은 안에 있는 사람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내가 보니까 너는 60으로 달려가고, 그 안에 있는 빛은 120으로 달려가더라? 그럼 네가 볼 때는 60으로 보였겠네?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상식적으로. 그쵸? 이거 이해가시죠? 빛은 120으로 달려가고 사람은 그 뒤에 60으로 달려가니까 차이가 60이잖아요. 안에 있는 사람이 볼 때도 60으로 보여야 돼요. 그래서 안에 있는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했어. 너 60으로 달려갔지? 안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아니, 내가 볼 때는 1초 동안에 120km 달려가는 속도 그대로던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지.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나 이걸 맨날 혼자 생각하고 그러거든요. 이거 어떻게 될 것인가. 근데 아주 극단적으로 생각하면은 내가 요정이 돼가지고 하지마. 빛이랑 같이 날아가는 거야. 네. 빛이랑 내 옆에 빛이 날아가고 내가 그걸 막 따라잡고 있어. 으악 따라잡고 있는 거야. 그러면 내가 보기에 밖에서 볼게요. 밖에 있는 사람 최 사장이 막 날아가고 있고 김도인이 그 광경을 보고 있어. 그럼 김도인이 보기에는 최 사장 요정을 보고 최 사장 요정이 어떻게 보일 거냐면 지금 저는 얼굴 계속 보고 있잖아요. 최 사장 요정이랑 빛이랑 나란히 달린다고 김도인은 밖에서 보고 있을 거야. 그러겠죠. 네. 나란히 달리네? 그러면 못 보겠네? 라고 생각하겠죠. 그렇지. 그런데 최 사장 요정이 같이 달리고 있는 빛을 보기에는 빛의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나보다 훨씬 앞서간다고 본다는 거야. 김도인은 빛과 최 사장이 동시에 같이 간다고 생각하지만 네. 최 사장에게 있어서는 그 빛이 빛의 속도만큼 더 빨리 날아가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비대칭적인 일이 발생하는 거고 자연스럽지 않다.
근데 저 이거 궁금한 게 항상 이렇게 설명 듣거나 다큐로 봐도 이론적인 걸 대입하면 이해가 가거든요. 아, 저렇구나 생각은 하지만 실제 다시 그걸 보게 되면 일반적으로 생각하게 돼요. 그쵸. 일정하다고 생각하죠. 근데 독실님은 만약에 이걸 생각하실 때 직관적으로 빛의 속도가 일정하다는 거를 알 수 있어요? 아니죠. 그게 우리 직관에 반하기 때문에 아인슈타인이 천재인 거죠. 이해는 할 수 있어요. 이제 이 정도 되면 이해를 하는 거고 뭐를 계산하든가 상대론적 효과를 생각하게 되는데 네. 그런데 직관에는 여전히 어긋나는 거예요. 근데 그 부지부식관에는 원래 생각하던 대로 생각하게 돼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게 생각할 때마다 경이로운 이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슷하네. 뭐 우리나라도 어떻게 투표에도 새누리당이 있잖아요. 새누리당 절대 법칙. 절대 법칙이 있잖아. 뭐 그런 거네요. 새누리당 투표율처럼. 네네. 그렇죠. 네. 그렇게 볼 수 있다. 빛의 속도는 항상 일정하고. 빛의 속도는 정말 일정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관측자의 상황에 상관없이 걔는 그렇죠. 똑같다. 네. 라고 가정을 하는 거죠, 일단은. 그렇죠. 가정을 합시다. 가정은 아니고 밝혀졌어. 그렇죠. 아까 네. 마이클 뭐였죠? 네네네. 마이컬슨 몰리 실험을 통해서 지구가 에테르 아까 그 얘기가 그거예요. 에테르 안에서 막 움직이고 있을 때 얘가 느려져야 되는데 똑같더라는 거야. 빛의 속도가 지구가 움직이는 속도가 상당히 빠른데도 불구하고 차이가 없네? 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고민하고 있을 때 아인슈타인이 생각을 한 거죠. 빛의 속도가 일정한가 보다. 그러니까 빛의 속도가 일정하다는 거는 경험적으로 이미 증명된 거야. 그렇죠. 끝이신 거야. 근데 이제 뭐가 남은 거냐면 그걸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그렇죠. 남은 거지. 근데 속도가 일정하다고 하는 게 아까 말한 이제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외부에 있는 사람은 아니 무슨 소리냐. 내가 볼 때 분명히 너는 60으로 달려가는 걸로 보여야 돼. 빛이. 60으로 가는 걸로 보여야 돼. 근데 안에 있는 사람은 계속 뭐라 그래요. 아니라고. 내가 볼 땐 진짜 120으로 보였다고. 둘이 막 싸워요. 투닥거려요. 둘 중에 한 사람은 오를 거 아닙니까?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황희정승이야. 둘 다 옳다. 이게 되게 놀라운 거예요. 둘 다 옳대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바깥에서 볼 때는 안에 있는 사람이 60으로 멀어지는 것처럼 보였어야 되는 게 맞고 안에 있는 사람은 120으로 멀어지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속력의 정의를 생각해야 되는데 속도는 시간분의 거리거든요. 그럼 속도가 일정하다는 거는 거리도 일정하다고 가정을 할게요. 일단은 거리가 일정하다고 가정한다면 뭐가 달라져야 되냐면 시간이 달라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1초 동안에 60을 움직이지 않았냐라고 밖에서는 우겨요. 맞아. 1초 동안 바깥에서 볼 때 1초에 60을 움직인 게 맞아요. 안에서 볼 때는 1초에 120을 움직인 게 맞지 않냐. 자기는 1초에 120을 움직이는 걸 봤대요. 그것도 맞아요. 뭐가 달라진 거냐면 1초의 길이가 달라진 거예요. 바깥에서 보는 사람은 안에 있는 사람을 볼 때예요. 자기를 보는 게 아니고 바깥에 있는 사람이 안에 있는 사람을 바라볼 때는 걔는 시간이 느리게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져요. 즉 슬로우 모션으로 보입니다. 이거 사실은 놀라운 게 우리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우리 중학교 때 배운 거야. 네. 근데 그거랑 빛의 속도가 일정하다 요 두 가지만 갖고서 지금 추론해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속도가 항상 일정하다면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니까 네. 그걸 맞추기 위해서는 뭐가 변형돼야 되냐면은 시간하고 그 거리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연한 거지만 1m는 어디나 동일하잖아요. 1초의 길이는 어디나 동일하거든요. 그럼 거기서부터 시간이 유도된다고 생각했는데 반대로 아인슈타인은 빛의 속도가 우선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게 우선이고 여기서부터 시간이 유도되고 여기서부터 길이가 유도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 유도가 되는 건 아니지만 다른 게 변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속도가 이제 시간과 공간을 변형시켜야 된다. 그렇죠. 왜냐면 이걸 등식을 맞춰야 되니까 거리는 시간 곱하기 속도 이거 맞춰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바깥에서 볼 때는 빠르게 움직이는 물체 안에 있는 사람은 느리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요. 슬로우 모션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요. 안녕 같다. 그게 결론이야.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야. 네, 그렇게. 근데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안에 있는 사람도 이상하다 내 몸이 왜 안 움직이지 이러면서 이게 느려지는 게 아니야. 안에 있는 사람은 똑같이 살아요. 자기는 그냥 평범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갔다 와 보니까 저기 멀리 갔다 와 보니까 지구에 있던 사람이 나이가 더 들어 있는 거야. 그냥. 그렇지. 인터스텔라가 여기서 나오는. 사실은 이거는 이렇게 쉽게 후려쳐서 말할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기서 역설이 발생하거든요. 자, 역설 발생이? 네, 쌍둥이 패러독스가 발생하는데 그러면 그 빠르게 움직이는 로켓 안에 있는 사람이 볼 때는 지구에 있는 사람이 뒤로 움직이는 걸로 보이죠.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 입장에서 자기가 빠르게 움직인다는 거 몰라요. 우리가 KTX 안에 있을 때는 나는 안 움직이고 배경이 뒤로 가는 것처럼 보인다고. 그리고 그 두 개는 본질적으로 구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실제로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실제로는 지구에 있는 우리가 가만히 있는 거고 로켓이 움직이는 거야. 이게 실제야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세상에 실제라는 건 없어요. 로켓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지구가 뒤로 멀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렇다면 그 비행선 안에 로켓 안에 있는 사람이 볼 때는 지구에 있는 사람이 느려지는 것처럼 보여요. 더 빨라지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서로 느려진다고 이야기해요. 서로 느려지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역설이 발생하거든요. 이걸 해결할 수 있나요? 해결할 수 있죠. 일반 상대성 이론이 들어가야지만 해결이 됩니다. 그렇구만. 좀 이따 이거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이게 무슨 문제냐면 바깥에 있는 사람이 볼 때는 안에 있는 사람이 느려지는 걸로 생각해요. 근데 생각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느려져요. 밖에 있는 사람 대비 안에 있는 사람의 시간이 느려져요. 안에 있는 사람이 볼 때는 바깥에 있는 사람이 느려져요. 실제로. 그럼 이거 어떻게 될 거야? 걔가 돌아와서 만나면 어떻게 돼 있을 거야? 둘 중에 누가 늙어 있어? 누구의 시간이 더 빨리 가? 이게 문제가 되거든요. 근데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반 상대성 이론이 사실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대충 이해가 가시는지 모르겠어요. 아, 이거 어려워하지 말까? 엎어버리고 그냥. 아니야. 프로메테우스. 야, 재밌어. 엎어. 갑자기. 재밌어. 근데 일단 여기까지 좀 정리하면은 특수 상대성 이론이 어떻게 나왔는가에 대한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근데 아주 진짜 후려치면 두 가지다. 빛이 일정하다는 걸 사람들이 알았어. 그리고 놀랐어. 야, 왜 빛이 일정하지? 이상한데? 그거에 대해서 아인슈타인이 빛의 속도를 가만히 냅두고 시간과 공간의 변수를 왔다 갔다 해서 그 등식을 맞추면 된다. 그래서 빛의 속도 기준으로 시간과 공간이 느려지거나 빨라지는 거를 얘기한 게 특수상대성 이론이다. 네, 별거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진짜 별거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직관에 너무 어긋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 이거는 이제 두 운동체가 등속 운동을 하고 있다고 가정을 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렇지요. 그 상황에서 채사장이든 어떤 운동체가 빛의 속도에 근접하게 되면 효과가 커지겠죠. 어떤 왜곡이 일어난다.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면 시간적인 왜곡이 일어나는 걸로 보일 수 있다. 서로 상대방을 볼 때는. 그래서 결국엔 이런 겁니다. 이거에 의하면 시간이 빠르게 움직이면 시간이 느려져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빠르게 움직이면 길이가 짧아져요. 그러니까 바깥에서 볼 때요. 그렇지. 빠르게 움직이는 로켓 안에 있는 사람의 시간이 느려지고 빠르게 움직이는 로켓의 길이가 짧아져요. 그 방향으로. 근데 반대로 그 로켓 안에 있는 사람이 볼 때는 지구가 빠르게 뒤로 멀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지구에 있는 사람의 시간이 느려지는 것처럼 보이고 지구에 있는 사람의 길이가 짧아지는 걸로 보여요. 그 방향으로. 루저가 되는 거죠. 일단 역설까지 같이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이제 우리 역설 말고 그냥 지금 이거는 역설은 하지 말고요. 여기서는 그냥 지금 둘 다 상대적으로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럼 둘 중에 뭐가 맞냐라는 거예요. 실제로 누가 맞냐라는 걸 물어보잖아요. 실제로라는 말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딱 진행하기 전에 이거를 그래서 혼자서 앉아서 맨날 상상했었거든요. 왜 시간이 느리게 가나. 그래서 이제 페이스북에 그 일본에서 만든 그 동영상 올려놓게 했는데 우리가 아주 단순하게 생각해가지고 왜 느리게 가냐. 페이스북 공개를 해야지. 자기 혼자 보고 있어. 그래서 공개를 해놨어. 카페에 올려주세요. 카페에 올릴게, 카페에. 근데 뭐냐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시계 중에서 어떤 시계냐면은 위아래로 위에서부터 원자를 쏴가지고 빵 쏴가지고 원자가 광자를 합시다. 광자가. 그래서 광자가 바닥에 닿아서 다시 올라오면 1초가 되는 시계를 우리가 갖고 있는 거야. 왕복하는 거죠. 그지. 천장에서 바닥에 왔다가 다시 천장으로 돌아가는. 근데 내가 진짜 존나 빨리 달리는 거야 지금. 와, 밑으로 떨어진다고 합시다. 밑으로 막 미치듯이 떨어져. 그러면 그 시계도 같이 떨어지고 있겠지. 네. 그럼 그 안에 있는 빛이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거야. 그럼 그 빛이 막 떨어지니까 닿을 수 있을까? 바닥으로 내려가기가 힘들걸? 그래서 계속 멈춰 있는 것처럼 보일 거야. 그럼 시간이 멈춰 있는 거 되겠죠. 이거 EBS에서 본 거 같은데? 이건 너무 많이 나오네. 네. 이거 되게 유명한 그림으로. 거 중요한데, 근데 지금 그게 좋은 것 같은 게,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엘리베이터 위에다가, 그래도 광자를 얘기 안 했구나. 엘리베이터 위에다가 줄을 하나 걸어놓고, 빵 하고 떨어뜨려요. 네. 동시에 엘리베이터도 그 줄을 끊어버려. 그 두 개가 나란히 떨어지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바깥에서 볼 때 어떻게 보이냐면, 저 엘리베이터, 저 추가 엘리베이터 바닥에 안 닿네? 라고 보이잖아요. 근데 엘리베이터 안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여야 되냐면, 당연히 둥둥 떠 있는 것처럼 보일 것 같은데, 닿는다는 거예요, 바닥에. 그것도 정지했을 때랑 똑같은 속도로. 지금 사실 이거는 일반 상대성 이론을 말한 건데, 빠르게 움직이는 엘리베이터라면 이게 맞다는 거예요.
잘못됐다. 얘가 잘못되긴 했다. 이건 특수상대론이 아니니까. 아무튼 좀 이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빠르게 움직이면은 바닥에 안 닿아야 되거든요. 근데 바닥에 닿는데 그것도 전혀 느려지지도 않았대.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 그럼 실제로는 누가 느려진 거냐. 실제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결론은 항상 새누리당에 당선되는데 우리 거기에 뭔가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10년 동안 실제는 없어. 그거도 바뀌지 않는다. 시간이 느려지는 거죠 오히려. 과거를 살아가는 분들이 계시고. 깡 선생님이 어떤 과학의 그 파도가 막 물밀듯이 오는데 거기에 꿋꿋이 살아가지고 그걸 견뎌내고 있어. 내가 이걸 견뎌내겠다. 그러고 있는 지금 중이십니다. 자, 이 특수 상대성 이론으로부터 세 가지가 유도가 돼요. 세 가지 현상이 나타나요. 그게 지금 얘기한 겁니다. 속도가 빠르지면 시간이 짧아지고 시간이 느려지고 길이가 짧아진다. 라고 하는 것. 또 하나가 뭐냐면 동시성의 상대성이라 불러요. 동시에 일어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실제는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데 이게 사실 제일 기절할 만한 일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딱 직관적으로 와다. 번개가 양쪽에서 팍 쳤어요. 안에 있는 사람은 분명히 동시에 쳤대. 동시에 도착했대. 근데 바깥에서 볼 땐 분명히 어떻게 보이냐면요. 이 사람이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럼 오른쪽 얼굴이 먼저 반짝하고 밝아지고 왼쪽 얼굴이 나중에 밝아졌어. 바깥에서 볼 때는 딱 보이잖아요. 빛이 반사해서 보이는 게.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놈이니까 당연히 자기가 오른쪽으로 움직이는데 오른쪽에서 빛이 오고 있어. 그럼 빨리 만나겠죠. 마중 나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의 오른쪽이 먼저 환해졌고 그 다음에 왼쪽이 환해졌는데 안에 있는 사람은 뭐라고 우기냐면 분명히 동시에 도착했다는 거예요. 누가 맞냐는 거야. 둘 다 맞아요. 이게 동시에 일어난 일이라는 거는 존재하지 않아요. 모든 개에서 모든 관찰자가 볼 때 동시에 일어나는 일은 없어요. 그리고 그래서. 그것도 사실은 이제 빛의 속도가 일정하기 때문에 그렇죠. 발생하는. 빛의 속도가 일정하기 때문에. 지금 다 이제 파생되는 거. 그렇죠. 그것 때문에 파생되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러면 속도가 다르다면 어떻게 결론을 낼 수 있냐면 그냥 시공간이 다른 겁니다. 다른 시공간에 있어요. 사실 시공간이란 말 자체를 아인슈타인이 만든 말이에요. 그 전까지는 시간과 공간을 왜 얽혀놔. 시간은 시간이고 공간은 공간이고 따로 노는 거지. 근데 시공간이라는 단어 자체도 아인슈타인이 얽혀있다. 절대적인 건 빛의 속도다. 시공간은 변할 수 있다. 왜곡될 수 있다. 그래서 뉴턴이나 갈릴레이에 하면 시간이 절대적이고 공간만 다른 거였거든요. 그쵸? 저 빨리 움직이는 공간 안에 있는 애와 정지해 있는 공간 안에 있는 나는 시간은 당연히 동일한 거지. 그런데 아인슈타인에 의하면 절대적 시간이라는 건 존재하지도 않고 A, B가 서로 느려졌다고 주장할 때 실제로 누가 느려졌는가 이런 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우리의 직관을 뛰어넘는 상대성 이론은 단순한 자연 법칙이 아니고 사고 체계를 바꾸는 거죠. 자, 그러면 아인슈타인이 했던 말을 한마디 할게요. 되게 간지가 철철 넘치거든요. 상대성 이론은 돌파구가 있을 것 같지 않은 심각하고 깊은 옛 이론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생겨났다. 이 새로운 이론은 일관성과 간결함을 유지하면서 옛 이론의 모순을 강력히 해결한다. 1961년에 이런 말을 감히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아인슈타인은. 정말 일관되고 간결하거든요. 전제가 두 개밖에 없어. 그러니까. 모든 물리 법칙은 다 통용되고 빛의 속도는 일정해. 이것만으로 모든 모순들이 해결되는 겁니다. 아주 강력한 증거들이 있어요. 참 이게 실제냐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실제 그래요. 일반 상대성 이론까지 지금은 그거에 어긋나는 경우는 단 한 번도 지금까지 실험적으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아주 강력한 이론이에요. 자, 아무튼 그래서 이게 아주 미세하게 꼭 빛의 속도에 근접하지 않아도 실제로 그 일본에 측정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대기권 위로 나르는 굉장히 빠른 비행기 같은 경우에 실제로 시간이 느리게 간대. 그래서 그거에 대한 수정이 필요할 정도로. GPS. 네네. GPS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GPS 위성 같은 경우에는 상대론적 효과를 보정하지 않으면 점점 시간이 느려집니다. GPS 안에 있는 시계가 느려져요, 점점. 그래서 그걸 보정을 다 하고 있어요. 현재를. 자, 그러면 시간 지연에 대해서 이제 후려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지한 관찰자가 운동하는 개의 관찰자에게 말합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지구에 있는 사람이 로켓에 있는 사람한테 말을 해요. 야, 분명히 빛이 천장에서 바닥에 도달하는데 2초 걸리더라. 내가 봤다. 2초 걸렸다. 그런데 로켓 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슨 소리냐. 1초였다. 빡빡 우기는 거예요. 둘이 싸워. 누가 옳냐? 둘 다 옳다. 뭐가 다른 거예요? 1초의 시간, 그 길이가 다른 거죠. 시간이 다르게 흐르는 겁니다. 그럼 둘 중에 실제 움직이는 사람은 없다는 건 말씀을 드렸고요. 길이 수축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길이가 왜 줄어드는가? 길이를 측정한다는 것 자체는 무슨 뜻이냐면 물체의 양 끝을 동시에 측정해야 돼요. 그쵸? 근데 동시라는 게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아까.
바깥에 있는 사람이 볼 땐, 야, 니 분명히 빛이 오른쪽 뺨에 먼저 닿던데? 근데 안에 있는 사람은 아니라고 했죠. 동일하게 닿다고 얘기했잖아요. 즉, 동시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동시에 재야지만 사실은 길이를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동시라는 게 없기 때문에 바깥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 재는 동시와 안에 있는 사람이 재는 동시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후려쳐서 생각하시면 돼요. 안에 있는 사람은 당연히 자기가 안에 있으니까 길이를 재겠죠. 그런데 바깥에 있는 사람이 볼 때는 이쪽을 먼저 쟀다고 보시면 돼요. 앞쪽을 먼저 쟀어. 그 다음에 뒤쪽을 잴 때가 되니까 뒤에 있는 게 빠르게 움직이니까 앞으로 와버렸어. 그러니까 짧아진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건 무슨, 잘못 말했어요. 짧아진 것처럼 보이는 게 아니라 짧아진 겁니다. 실제로 짧아졌어요. 자, 이게 길이 수축에 대해 후려친 예입니다. 됐습니까? 예. 자, 그러면. 물론 기억 하나도 안 나고 일단 속도랑 시간이 짧아진 거라 느리 간다. 자, 이런 이론은 모두 제한된 상황에서만 나타나요. 그래서 이거를 일반화시키기 위해 노력한 끝에 이제 상대성 이론, 일반 상대성 이론을 발표를 하는데요. 사실 인터스텔라는 일반 상대성 이론이 중요합니다. 이게 사실은 이 부분을 이해해야 더 재밌게 중력이 있는 데서 왜 시간이 느려지냐 이 얘기가 나오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일단 특수 상대성 이론을 맞췄어. 예. 뭔가 맞힌 것 같긴 해. 네, 맞췄습니다. 왜 새누리당이 이렇게 계속 당선되는지 다른 우주에 비밀을 좀 알 수 있었습니다. 지금 다른 우주에 계셔가지고 일단 잠깐 쉰 다음에 일반 상대성 이론을 좀 알아야 인터스텔라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렇죠. 잠깐만 쉬시죠. 네.